그 아파트가 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잔금을 쳐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지를 뭐 1년 전에 해 주는 것도 되게 빠듯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무슨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짜 분노가 치민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루 만에 "아 이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만화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를 했다가 바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했던 그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규제 철폐됐는데 이거 뭐하러 알아?" 할 수도 있겠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집을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규제 내용에 대해서 알므로써 디딤돌 대출이 우리에게 큰 혜택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정부가 손대려고 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정부가 어떤 것들을 규제를 하려고 했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디딤돌 대출도 반공제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 최초 대출 한도를 80%에서 70%까지로 줄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입주 아파트 후치 담보 대출 안 해줄 거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정보가 없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1인 가구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신혼부부나 그냥 일반이나 1인 가구나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1인 가구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이면서 그리고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요. 대신 생애 최초로 내가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총 4억 6,9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에 대한 규정은 그렇고 주택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주택은 1인 가구는 3억 이하 주택 그리고 면적 제한도 있는데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전용이에요. 즉 25평 아파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였고 생애 최초일 경우에 한해서만 2억까지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LTV라고 하는 그 주택 가격의 70%까지 가능한데 70%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주택담보대출에는 원래 방공제라는 걸 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지역마다 방공제에 대한 금액이 다른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집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 이만큼은 빼고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이 아무래도 가장 비싸겠죠. 서울은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즉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집의 70% 금액이 DSR이나 DTI 기준이 맞다 하더라도 5,500만 원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잔금을 치려고 했던 분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미리 사전 심사 다 받아서 적격 판정 받았고 대출이 나온다고 통보를 다 받았는데 갑자기 반공제를 하고 해준다고 통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울의 예를 들면 5,500만 원을 나는 대출이 더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5,500만 원이라는 건 거의 뭐 연봉이나 연봉 이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구해 오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다른 것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 집에 몰빵하잖아요.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 최초 한도를 80%에서 70%까지 줄여라 이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80%까지로. 그런데 꼭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도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이 생애 최초 대출 상품도 있긴 해요. 80%.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반공제라는 걸 하고 대출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 디딤돌 대출에서 반공제를 안 하고 예외사항으로 해줬던 게 70% 초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생애 최초 구입자금 특례 보증이라고 해가지고 반공제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보증을 서주고 그 보증료를 일부 내고 80%까지 대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공제를 안 하면은 너무 이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이제 이 노선을 타고 생애 최초 특례 보증이라는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또 연계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공유지 뭔지 잘 모르고 보증료 일부 내고 돈 더 많이 대출 받는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 실행을 할 때는. 그런데 이것도 원래부터도 70% 초과할 때만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보증료 내고 대출 받는 게 정말 다 일반적이었거든요. 아주 가끔 이 보증료 아깝다고 대출을 더 안 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유자금 살짝 있다면 그래도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이 보증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보증료를 좀 내고 나한테 조금 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걸 다른 곳에 뭐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이 보증료를 내고 더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집인데 굳이 이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더 낮은 수준의 집을 사든지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좋은 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입주 아파트 후치 담보 대출 금지예요. 우리가 입주 아파트 잔금을 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새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처음에 우리가 등기가 안 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나오는 그 시점이 정말 빨라야 준공후 3개월쯤 후에 등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정말 빠를 때고,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도 뭐 등기가 가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3개월 후쯤 등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후치 담보라고 해가지고 아직 등기는 안 나왔지만 등기가 나올 거라는 거를 신뢰를 하고 왜냐면 분양 계약서가 있고 실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확실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서로 신뢰하고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는 없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당시의 분양가대로. 주변에 이미 시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가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또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갑자기 빈돌 대출을 후치 담보를 해주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만약에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어. 기존 집에서.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나 이제 새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저 나가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새 임차인 다 구해놨고 나는 몇 개월 후에 이사라도 다 잡아놨고 새 아파트 잔금 치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잔금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떡해요? 정말 날벼락인 거죠. 나는 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새 입주를 할 수도 없고 당첨됐는데도 그 아파트가 등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잔금을 쳐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지를 뭐 1년 전에 해주는 것도 되게 빠듯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무슨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진짜 분노가 치민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루 만에 이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항상 모든 걸 시행할 때 뭔가 텀을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신뢰를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 혼란스러웠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또 딘도 대출에 해당하는 집들이 갈수록 서울 수도권에서는 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예전처럼 막 구축 아파트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또 오르고 이런 시기도 또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빈돌 대출의 조건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